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황소개구리 증권사관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조금 그 1시간 짧은 1시간인데, 1시간이 10시간 이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물 창고, 보물 보따리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매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이 뭐냐,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맹목적인 주식 투자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황소개구리 증권사관학교에 이렇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제가 갖고 온 그 종목들과 그 다음에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황소개구리 급등주의 달인 주식 채편에서 보시듯이 제 종목이 이렇게 막 빡빡빡 날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맨 처음부터 그 올라갔던 그런 종목을 가졌던 게 아니라 연습과 그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저는 그 실전 매매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전만 매매를 했었고 또한 펀드 매니저도 했었고 그래서 이 전문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떤 거를 기초적인 거가 가장 부족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딱 3가지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답이 나왔냐면 첫 번째, 주식함에 있어서 나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나의 기준. 이 종목을 내가 왜 사지? 그 다음에 왜 팔지? 이런 맹목적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3가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기준, 이 뭐냐, 도대체 내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매매의 대응. 그 다음 3번째,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자금 관리. 이 3가지를 갖고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꾸려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의 기준. 흔히들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합니다. 옆집 철수 아빠, 영희 아빠, 그 다음 민수 아빠가 얘기하죠. 이 주식 너무 좋아요. 꼭 사보세요. 그럼 희한하게 주식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좋다니까 무작정 사는 겁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하는 첫 번째 오류입니다. 오류. 첫 번째 오류. 철수 아빠가 좋다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철수 아빠는 수익이 많이 났대요.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기가 솔깃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은행을 가서 이제 주식 투자의 증권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금이 예탁금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데 오늘 1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지? 10만 원 수익이 났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하루에 100만 원을 벌 수 있겠구나. 1억이면 하루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겠네? 이렇게 욕심이 생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자기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매의 기준은 그 3가지 포인트로 딱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의 기준은 딱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사는데 왜 얼마의 가격에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의미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얼마까지 올라갈 건지 모릅니다. 선절가? 이거는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옆에 철수 아빠가 얘기를 해서 사게 됩니다. 이게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근데 수익이 나요. 그 수익은 또 도로 시장에 내주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쉽게 나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해져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종목명들을 생선이라고 이름 붙여요. 흔히 어떻게 생각을 붙이냐면 삼성전자라는 생선을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라는 생선을 산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코아스라는 생선을 산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을 주식 종목으로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생선을 생각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싱싱한 생선들을 얼마나 싸게 사서 얼마나 비싸게 사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게 기준이 된 겁니다. 얼마나 시장에 수요가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겁니다. 그걸 명을 생선으로 보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생선을 가지고 내가 샀어요. 그러면 이 생선이 싱싱한 건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썩은 고기인지 겉만 멀쩡한 건지 이거는 이 회사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겠죠. 모멘텀이 어떤 건지, 이익은 뭐가 되는 건지, 뭐 이 재료는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한 그 생선에 대한 그 팩트를 정확히 알아서 이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게 매수가입니다. 그다음 목표가는 뭐냐면, 이 시장에 이 생선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막 경매를 한다고 생각해서요. 삼성전자라는 생선을 비유를 할게요. 생선을 가지고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선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가격의 끝이 어디냐? 이거를 목표가를 잡는 겁니다. 어쨌든 항상 시장은 트렌드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선에서 이 생선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생선만 오로지 그 시장에 곽광을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선을 넘어가는 그 시점을 잘 파악하는 게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그래서 손절가는 뭐냐? 손절가는 제가 생선을 샀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이 생선이. 근데 이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완전 썩었어요. 겉만 생선하고. 그럼 이거를 시장에 갖다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내가 생선을 잘못 샀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얼른 이 생선을 싸게라도 시장에 파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더 갖고 있다 보면 나는 손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텅 빈, 썩은 물고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갖다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손절가입니다. 이 세 개의 그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사는데 왜 맹목적이 아닌 이 시장의 트렌드인지 이 매수가는 얼만큼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목표가는 이걸 산 거를 얼마에 시장에 팔 건지 그다음에 내가 산 그 생선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썩었는지 싱싱한 건지 근데 썩었다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기준이 없으신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기준이 없는 게 가장 큰 손실에 직결되는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주식을 막 하면서 이제 막 철수 아빠가 얘기하죠. 이 주식 사서 올라갔어.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떨어지면 철수 아빠한테 물어봐요. 야, 이 주식 왜 떨어졌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철수 아빠는 이럽니다. 그냥 들고 있어. 덴버에 그러면 그냥 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들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또 철수 아빠한테 절하게 돼요. 철수 아빠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괜찮아. 시장이 빠져서. 이게 답입니다. 이런 맹목적인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나만의 그 멘탈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매매의 기준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매매의 기준에 있어서 자기만의 성격이 있습니다. 주식들도 자기만의 성격이 있고 저 황소개구리도 저만의 성격이 있거든요. 저는 좀 급해요. 좀 빠른 거 좋아해요. 그러면 내 성격은 단타 종목을 봐야 되고 나는 조금 느려. 그 대신에 장기적으로 가는 걸 좋아해.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장기는 너무 힘들어. 한 6개월 중기로 할 거야. 그러면 중기 투자의 관점을 봐야 되고 또 성격이 급한 저처럼 급등주하는 사람은 단기적인 시세를 차이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 성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계좌는 계속 멍이 듭니다. 피멍이 듭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반복이 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나는 이 종목을 샀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중기적으로 갖고 갈 건지 아니 나 이거 단타로 갖고 갈 거야 라는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운 상태에서 내 힘들게 번 그 투자 자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배제해 놓지 않고 옆에서 철수 아빠가 좋다니까 그냥 무작정 사는 거는 계좌가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계좌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멘탈 그리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나만의 기준이 뭔가를 이 방송을 통해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매매의 기준입니다. 이제 조금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라고 이해 안 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내 힘들게 벌었던 그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이고 또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 기준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내 성격이 어떤지, 내 스타일이 어떤지, 그 다음에 나는 장기인지, 중기인지, 단기인지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주식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의미가 없고 맹목적인 주식 투자를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내 그 힘들게 번 금액을 가지고 재투자할 때는 그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매매의 기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매매의 기준을 잡는데, 트레이더는 실상 한 3년이 걸려요. 왜?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첫 번째 대형주만 했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형주 했다가 안 맞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소형주, 동종주 1,000원짜리 지금 막 소형주만 하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만의 매매 기법을 만듭니다. 그게 매매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잡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만큼 실력이 돼 있고 내 위치가 어딘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시장은 보는 눈을 천천히 길러야 돼요. 그건 책으로도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오늘 이 대박 플러스 같이 이런 증권 강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에서 멘토들이 얘기하는 거를 내 거를 갖고 올 수 있는 그 지혜를 찾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하우가 축적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의 기준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그다음 목표가, 이 손절가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은 머릿속에 항상 넣고 단돈 10원이라도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준이 잡혔다라고 하면 오늘 황소랑 같이 잠깐 동안 얘기를 했는데 내 매매의 기준을 생각해 봤어. 그러면 이제 매매의 기준이 확립이 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대형주가 좋아. 대형주 투자를 할 거야. 그럼 가치 투자인데 가치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다 해야겠죠. 그렇죠? 뭐 이 회사의 뭐 퍼가 어떻고, 그죠? BPS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앞으로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나는 장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그 장기 투자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딱 생각해 놨다면 이제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목표가를 생각했으면 이 그 프라이스의 위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 프라이스의 위치는 뭐냐면 주가 테이프로 봤을 때 제일 높았을 때의 가격, 그다음에 제일 낮았을 때의 가격,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가격, 이 그 포지션을 잘 찾다 보면 이 가격이 움직이는 그 변동폭을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목표가 설정. 그다음 손절가는 내가 진입을 잘못했어. 근데 난 가치 투자야. 그럼 끝까지 시장을 믿고 견뎌야 됩니다. 이런 게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아이템 매매의 기준을 이제 확립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가만히 바깥에서 산책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했는데 내 기준이 있었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나가서 산책을 하실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 근데 나만의 기준이 있었나라는 부분을 이코로 물음표를 갖고 계신다면 내일이라도 한 발짝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투자의 방식이 성립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란 뭐냐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대응입니다. 나 이제 주식 투자 이제 기준을 잡았어. 나는 대형주를 할 거야. 나는 중형주를 할 거야. 나는 소형주를 할 거야. 나는 성격이 급하니까 단타 매매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더 급하니까 테마 쪽에 붙은 매매를 할 거야. 이런 기준이 정확히 잡혀진다면 이제 매매의 대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 주식을 내가 샀어요. 그죠? 이제 생선을 샀어요. 시장에서. 수산물 시장에서 좋은 싱싱한 생선을 경매를 붙어서 샀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매매의 대응입니다. 사람이 가장 몰려있을 때 6시에 가장 활발하잖아요. 수산물 시장이. 그때 가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한적한 곳에서 내가 귀한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은 곳에서 찾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지. 이게 매매의 대응입니다. 대응. 매매의 대응에는 여러 개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 투자, 중기 투자, 단기 투자 이 성격이 있어요. 장기 투자는 꾸준히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그 워런 버핏 같이 그 내재되어 있는 환경 속을 다 생각해서 그다음에 팩트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수익을 볼 거라는 그런 수익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장기 투자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기 투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회사가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아.
한 3분기까지가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지금은 정보의 마당입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앉아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누구든지 그 회사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정보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팩트 있는 부분만 찾아서 나는 6개월 동안 이 회사는 2분기, 3분기, 반기는 좋아. 그러면 반기 동안 투자를 할 거야. 라는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단기 투자는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중심에 대한 섹터예요. 한때는 화장품주가 계속 시세를 냈죠. 그렇죠? 그건 단기 투자예요. 왜 그러냐면 테마로 붙은 거니까 테마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테마의 끝은 언제냐? 시장이 꺾일 때 가장 먼저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 달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잖아요. 중국 관련주들이. 근데 시장에 조정 들어오면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빠져요. 그다음에 시장이 다시 들었으면 그 친구들이 한 번 더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대응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그 차트를 잠깐 틀어볼게요.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단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매매 기법입니다. 이건 잠깐 엑기스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왜 그러죠? 제가 맨날 컴퓨터 맞으면 차트가 안 움직여요. 마우스가. 자, 볼게요. 자, 한국화장품 제조가 그때 큰 시세를 냈어요. 이게 단기 투자, 내 성격이 급한 단기 투자입니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주가는 항상 그 심리대가 있어요. 심리대가 뭐냐면, 이평선, 그 다음에 차트, 이 거래량입니다. 나머지 보조지표는 많이 쓰잖아요. RSI, CCA, 그 다음에 MACD 해가지고 많이들 쓰잖아요. 그건 다 후행성이에요. 가장 만약 가장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차트, 캔들, 그 다음에 이평선, 이쪽 부분, 이평선 부분, 그 다음에 이 거래량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좋은 생선을 샀는데 사람이 찾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생선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게 바로 주가에서는 거래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기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이 거래량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에 급등을 했었죠. 여기 보면, 쉴 새 없이 올라갔죠. 이게 시장의 가장 싱싱한 한국 화장품이라는 생선이 곽광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살 때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5일선입니다. 5일선. 뭐라고 5일선? 급등주를 할 때는 항상 5일선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5일선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5일선이 꺾인다 안 꺾인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매매의 기준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만약에 꺾이는 자리다라고 하면 급등주는 끝나는 시세가 거의 나요. 예를 들어서 이쪽 라인도 5일선이 꺾이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급등주 같은 경우는 5일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5일선을 절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급등주예요. 그러니까 급등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돈이 몰린 곳에서 가야 수익이 빨리 낼 수 있어요. 저는 단기적인 성향이라 이 매매에 대응해서 단기적인 투자 쪽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걸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종목들 군들을 찾아서 단기적인 시세를 내는 게 매매의 대응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이평선, 그다음에 캔들, 그다음 차트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단기 투자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거래가 주목받고 있는지,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있는지, 그다음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평선은 살아있는지, 이평선 살아있는 건 흔히 그 급등주는 5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전벨트라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교통사고 나도 그 주가에도 안전벨트 선이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21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선에서 캔들이 무너진다라면 거의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식을 애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선, 21선 깨진 거는 61선까지 가요. 그 다음에 6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매매의 대응, 매매의 공식입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급등주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화두에 있는 종목을 하기 위해서는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 캔들 자체가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 종목들, 이 종목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매매의 그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대응.
보면 5일선을 깨지 않고 시세를 급등을 연출하고 있죠. 여기 5일선을 깨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는 황인이 제가 주체면에서도 얘기했듯이 옆차기 차트라 그러잖아요. 옆차기에 찬 다음에 5일선을 깨지 않고 갔다가 폭발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5일선을 깨고 이제 주가는 조정을 주게 됩니다. 그때 공식이 뭐냐면 5일선 깨면 21선까지 빠지고 21선이 빠진다 그럼 61선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선수들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하냐. 21선 위에 있는 살아있는 종목만 건드립니다. 절대 2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건들지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매매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노트에다 적으세요. 엑기스를 지금 뽑아드리는 겁니다. 노트에다 시청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황소가 얘기했던 일단은 첫 번째 매매의 기준을 노트에 적고 그다음 두 번째 황소가 얘기했던 매매의 대응 중에서 황소개구리는 단기 트레이딩을 쓰는 사람이다.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일선이 살아 있는지, 그다음에 21선이 깨져 있는지, 그 21선 깨져 있다는 걸 캔들이 깨져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21선이 깨져 있는지, 그다음에 20선 밑에는 그 단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21선 위에 있는 캔들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를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HTS를 한번 보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매매의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매매의 기준이 지금 잡혔을 거라고 봅니다. 매매의 기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그다음 매매의 대응이란 부분, 대응이란 건 또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대응을 하기에 있어서 시장 전체에 대한 모습을 봐야 돼요. 미국 시장, 글로벌적인 부분,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이쪽부터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미국 시장 빠졌는데 우리나라 올라갈 일 거의 없습니다. 같이 동조화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중국 시장에 막 갔는데 우리나라 장 안 가고, 우리나라가 가면 중국이 안 가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돼서 체인적으로 이렇게 체인방이 돼서 같이 금융 쪽이 움직여요. 그게 금융의 허브라고 얘기를 흔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유럽, 미국, 그다음 우리나라, 중국, 다 일본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슈가 나오면 글로벌 증시가 다 떨어지고, 유럽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 그 국가의 주가들은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게 금융 허브 네트워크가 공유가 돼 있다. 그래서 매매의 대응에 있어서 시장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시장이 활발해야 나무들이 잘 자요. 근데 시장이 썩으면 나무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포커스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매매의 대응의 그 두 번째 조건. 그 첫 번째는 공식이고, 두 번째는 바라보는 시각. 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항상 볼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떻고, 유럽 시장은 어떻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은 어떻고, 중국 시장은 어떻고, 이거를 항상 봐야 됩니다. 주식함에 있어서. 왜 내 기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자신만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방송 TV를 틀면 되죠. 서울경제 TV를 틀으시면 되시고, 거기서 보면 전문 멘토분들이 나오셔서 글로벌 시장이 이랬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잘해줍니다. 그 약간의 시간이라고 하면 10분, 15분 투자하는 거잖아요.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를 접한다면 내 종목이 오늘은 어떨 거다라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매의 대응 중에서 시장을 보는 눈, 그다음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 내 종목들도 못 가요. 왜 그러냐면 활발하지가 않으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무들도 자연스럽게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 미시적인 거는 우리나라 시장. 시장이 어떠냐,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관이 사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4월달이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4월달에 특이점은 뭐였나, 연말 되면, 외국의 수급 동향을 체크하는 겁니다. 기관의 수급 동향. 근데 4월달은 외국인들이 한 4조 6천억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4월 내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럼 기관은 매번 팔았어요, 4월 내내. 그러면 5월달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4월달은 외국인들이 샀어. 그러면 5월달에도 살까? 안 사겠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서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 그거는 추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외국인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부터 2,200포인트까지, 2,100포인트 위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주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조정을 줬어요. 지금 현 시점에 조정을 주면서
기관이 사기를 바라는데 지금 기관이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꼭대기는 꼭저, 그러니까 신고가, 고점은 기관이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추세는 쭉 끌어올리는 추세는 외국인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는 그 매매 포인트는 기관이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 대응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매매 대응입니다. 그 시장 전체를 보고 그다음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시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 미시적인 부분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 종목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종목이 시장 대비 잘 가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시장을 가고 있는데 내 종목이 안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대응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내가 장기 투자라고 하면 주식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계절을 보면 볼수록 시장이 빠지면 이 종목도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멘탈적인 부분에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미스죠. 미스. 왜? 빠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장기 투자로 들어갔는데 그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파는 거는 무지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졌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좌를 열 수 있는 용기 그죠? 매번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 되고 그다음에 중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쪽은 매일 봐야겠죠. 단기적인 시세를 보려고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이 확립되고 두 번째는 매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매매 대응에는 글로벌적인 부분,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이쪽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파는지 개인이 사는지 이쪽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종목이 시장 방향성과 똑같이 가는지 아니면 똑같이 가고 있지 않은지 그럼 뭐가 문제 있는지 수급이 문제 있는지 외국인 파는지 기관이 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매매의 대응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매매의 기준, 두 번째는 매매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흔히들 사람들 얘기할 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그 대다수가 보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압박이 올 때가 언제냐면 압박이 올 때가 언제냐면 그 가장 큰 중요할 때 내 계좌에 손실에서 잔고가 빠질 때입니다. 잔고가 빠질 때. 그러니까 100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시장이 뭐 급락하면서 내 잔고가 50원입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시 50원을 가져와서 100원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습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안정감이 되찾는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대출을 받든가 여윳돈이 아닌 돈 가지고 다시 100원을 마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고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왜? 내 계좌가 눈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흔히들 오류를 범하거든요. 가장 큰 오류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금. 그 주식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이 크면 크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빠른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매매한 사람은 10%가 수익이 올라오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한 사람은 10%가 올라오면 100만 원입니다. 근데 100만 원 가지고 매매한 사람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맨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합니다. 거의 다. 100만 원, 200만 원, 쌈짓돈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 돈을 다시 원금을 메꿉니다.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원짜리가 50원 됐다 그러면 다시 50원을 채우는입니다. 거기서 큰 미스가 발생된다고 되시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100원짜리를 50원에 가 있으면 돈을 다시 원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시 50원짜리를 100원을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입니다.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또 한 욕심이 어떤 거에 욕심이냐면 이제 100원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얘가 120원이 됐어요. 그러면 20원에 대한 수익을 재투자합니다. 흔히 사람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20원이 되면 120원 갖고 다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40원이 되고 150원이 되고 200원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200원에서 손실이 나면 200원에 대한 손실은 10% 빠진데 20원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수익이 난 금액을 자금을 이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 2년 걸립니다. 2년.
정말 이 계좌에서 수익 난 금액을 일정 금액을 빼가지고 다시 그 자기만의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사람들은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매달 수익 난 금액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100원이 되면 120원 가지고 투자하면 수익이 더 빨리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150원이 되면 150원 가지고 또 투자를 해야 또 수익이 빨리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반적 오류라고 하거든요. 흔히 사람들이 일반적 오류에 이제 범하는 거예요. 왜? 주식 계좌에 대한 수익이 드러나는 걸 보이니까 투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금이 더 크다는 그 오류에 빠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기준이 없고 대응할 능력이 안 됐는데 이거를 그냥 시장이 방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의 욕심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계속 늘리게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미스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 얘기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거 안 좋아.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식 투자? 그거 안 좋아.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세 가지 조건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매매 대응도 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돈 가지고 주식 투자 하다 보니까 시장에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맹목적인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거든요. 황소개구리 증권사학교 타이틀 걸고 그러니까 잘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벌써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매매 기준 그다음 매매 대응, 그다음 매니지먼트가 되게 힘들다는 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하면 저는 어떤 계기가 됐었냐면 그 주식투자 그 잔고에서 계좌 이체를 하면 그 친구 이쪽 계좌 은행 계좌 쪽에서 그 수익금이 쌓이는 걸 봤었어요. 어느 날인가 5만 원도 쌓이고 10만 원도 쌓이고 15만 원도 쌓이고 이게 너무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재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그거 가지고 또 원금이라고 생각해서 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범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주식 투자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은 내가 챙기는 겁니다. 내가. 남이 그 수익이 자기를 기다려주지 절대 않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챙기는 사람은 프로고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이 나면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이 가장 맞다라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안정자산을 빼야 됩니다. 자기 통장, 연결계좌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놓으면 든든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돼서 매매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재투자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 욕심이 많이 발달하니까 더 큰 금액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되면. 근데 세상은 공평하다고 매매의 기준도 없고 매매의 대응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공모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 소중한 그 자본금은 다 시장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없애는 게 가장 큰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는 거, 매매 대응을 잡는 거,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힘듭니다. 매매의 기준은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런 매매, 내 성격이 이렇고 내 투자 성격이 이러니까 이쪽 방향을 잡고 하겠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응,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 기본적인 부분,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서적을 통해나 정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매매에 대응을 됐는데 그건 노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매니지먼트는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느끼고 그 수익 난 거를 그 통장으로 옮기는 그 습관화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무조건 사람이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매니지먼트에서는 옮기는 그 시간까지 되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이 있는지라 또 사고 싶고 그래요. 왜?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매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오류에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이 난 거는 이렇게 빼는 그 습관을 한번 가지도록 노력하신다면 내 안전 자산을 제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그립구가 있어요. 제가 여지까지 살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면서 사는 그립구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얘기를 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햄머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그 얘기를 첫 글구를 대학원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주권협회 장님이세요. 장은광 교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머리를 딱 때리는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좋다는 얘기가 딱 마음속에 왔습니다. 내가 알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알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보이고, 그 다음 보이는 것만큼 느낀다. 이게 세 가지 기준에 정확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니까 기준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 매매의 대응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거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주식투자에 접목을 할 경우에는 정말 자기한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갖고 나왔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오늘 첫 시간이라 어떤 거를 할까? 뭐 기술적인 분석, 이 종목이 어떻습니다. 저 종목이 어떻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떨어집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자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간에 멘탈적인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드린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멘탈적인 부분,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 가져 나왔거든요. 그 매매의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 매매함에 있어서 그 대응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정말 힘든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크게 성공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느껴서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멘탈적인 부분, 이 세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분석, 이 종목 어때요? 라고 하면, 좋아요, 나빠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힘들게 번 투자금이고 내가 지킬 수 없다면 그 돈은 언제든지 시장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안정적인 재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왜 팔아야 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가자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어느 분들이고 철수 아빠가 사랑해서 난 샀어. 그러면 나중에 되면 철수 아빠 요구하게 됩니다. 철수 아빠가 이거 사랑했는데 손해봤다고 요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알면 되니까요. 철수 아빠가 이걸 사라 그랬어. 근데 왜 사라 그랬을까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5 빼기 3은 2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해가 5번이 생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번을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5 빼기 3은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시는 지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해는 항상 5번 할 수 있고 오해 5번이 3번을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듯이,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사는 거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맹목적인 투자는 이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이제 제가 할 건데 이제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일단 멘탈적인 부분, 그다음 다음번에는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또 이제 계속 있겠죠. 그 커리큘럼을 제 나름대로 짜봐서 이제 갖고 나와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단계씩, 한 단계, 두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려고 오늘은 그 가장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멘탈적인 부분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 하면 RSM을 생각하면 됩니다. R 스탠다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레이,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 매니지먼트, RSM. 황소개구리는 RSM을 얘기했어. 그래갖고 황소개구리가 이제 생각을 떠올릴 때는 RS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 매니지먼트를 조그만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서 컴퓨터 매매하실 때 컴퓨터 쓰잖아요. 그 책상 모니터 위에 한 곳에 딱 이렇게 적어 놓고 보신다면 정말 새로운 눈이 떼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왜 팔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철수 아빠가 사랬는데,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사람들은 흔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수 아빠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었대. 영수 아빠가 돈을 벌었대. 근데 그 사람은 주식을 몰라. 근데 돈을 벌었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주변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할 때 그 오류를 범하거든요.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특히 그럽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하신 분들은 손해 난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게 그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수 아빠는 맨날 수익만 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철수 아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맨날 수익이 나겠지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주식 잘 하시는 분이나 주식을 오래 했던 분은 절대 수익과 손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여럿이 다 그랬습니다. 주식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무서운 거잖아요. 어렵고 무섭고, 그다음 힘든 곳이라, 남한테, 그 종목을 얘기하는 자체도 되게 어렵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뭐 한 달 후에 뭐 이 100원짜리가 200원이 될지, 200원짜리가 300원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식 잘 하시는 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종목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특히, 그냥, 사회생활 하신 분들, 그 주변에 뭐 주식해서 돈 많이 벌었다 하는 일명 사람들은 종목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매매의 대응이 안 되거든요. 기준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매매의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몰라고. 예측은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측과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측도 못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한 다음에 예측이 틀리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힘. 그죠? 그게 매매의 대응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를 하고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르면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물어보거든요. 주식을 잘하든 주식을 못하든 항상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심플해야 되거든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절대. 왜? 내가 주식을 다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유연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내가 궁금하면 항상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보면, 그죠? 항상 글을 올릴 수 있는 그 란들이 있잖아요. 그걸 되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경제TV에 온, 유능한 멘토님들 되게 많으니까, 그 게시판에다 올려놓으면 돼요. 내가 이게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그 외면하는 전문가, 멘토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게시판을 이용해서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잘 모르겠어.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코로 물음표를 단다면 어느 누구도 회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이게 노하우가 쌓여간다면 그 암묵주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 암묵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 경험이 되고 그다음 맹목적인 주식 투자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맹목적인 주식 투자를 했던 분은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보면 김영구 멘토, 황소개구리 그 멘토에다 보면 상담 게시글이 올릴 수 있는 글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노크를 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똑똑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물어보면, 모르는 게 제가 되지, 모르는 거를 물어보지 못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열려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멘토들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씩 쌓아오는 노하우를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항상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 매니지먼트 이 3가지 첫 번째 시간에 멘탈적인 그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깥에 가셔서 산책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매매의 기준이 뭐였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 내가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매매의 대응을 여지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잘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물음표로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난 거를 내가 지켰는지에 대한 부분, 수익을 챙겼는지, 수익을 챙겨와서 다시 자금을 내 안정자산, 내 통장으로 옮겨서 쌓아가는 통장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달게요.
지금 보면 조정 한 10일 정도 조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말일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한 10일 정도 조정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흔히들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겁을 많이 이렇게 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빠지니까 이거 어디까지 빠지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멘트를 달자면 뭐냐면,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달까지 계속 상승장이었었어요. 근데 10일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아름다운 조정이에요. 파도도 매번 잔잔하지 않거든요. 뭐 센 파도도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파도가 올 때 있고, 그 다음에 잔잔한 파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잔잔한 파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상승 장에서는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2달 정도 상승을 했는데 10일 정도 조정을 준 것 같아요. 그 조정은 정말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했으면 아마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잠깐 훑어봤어요. 오늘 아마 거의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또 내일 또 봐야겠지만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측과 대응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예측을 하자면 장은 조정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또 새로운 그 시세를 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시장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우울하신 분도 계신데 그러지 말고 활기차게. 또 내일이 있으니까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론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농론을 끝까지. 오늘 안 열리면 또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고 또 내일 모레도 열립니다. 빨간 날 빼고는 다 열리니까 그 농론할 때 그 지혜를 갖고 대응을 하신다면 정말 괜찮은 그 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거의 이렇게 빠르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셔야 될 것은 3가지.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정말 맹목적인 주식 투자에서 이제 내가 삶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방법이 바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너무 아쉽네요. 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메탈적인 부분을 제가 했고 다음 시간은 테크니컬한 부분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남자 김영구 황소개구리를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를 한번 쏴드리겠습니다. 개굴 팍팍!